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보험사 담당자예요. 보험사 담당자분 설명 태도는 아주 친절했지만 제가 변호사님께 문의 후 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소송해서 어떻게든 관계하지 않고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저런 말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꼭 택도 없는 거짓말 퍼뜨려 주세요. 일단 보험 접수해주고 소송해도 되냐니까 그러면 더 일이 어렵다던데 진짜 불가능한가요? 왜 불가능할까요? 일단 보험 접수는 해주고 그러고서 일단 보험 처리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 잘못 없으면 보험 처리했던 거 도로 되돌려 받아야죠. 근데 이미 합의가 종결됐으면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접수는 해주되 과실 비율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먼저 해주면 그건 이제 가불금의 형식이죠. 그것은 일단 임시로 줬다가 나중에 내 잘못으면 도로 찾아오는 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험사가 포기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보험사 직원이 했던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피해가 없으면 소송이 안 된다? 즉 내가 뭘 밟았어요. 뭘 밟았는데 튀어서 뒷차에 튄 게 내가 밟았는데 뒷차 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제 피해가 없어요. 내가 피해 없으면 뒷차에서 소송 못 하나요? 아니죠. 자차 처리했을 때 내 차에 대해서 내 차를 자차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하는 거 그것은 내 차에 피해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건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내게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손해배상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채무부조지 소송 걸 수도 있는 거죠. 왜 소송을 못해요? 내 잘못이 없는데 자꾸 달라달라고 그러면 뭐 난 잘못 없어라고 채무부조지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설령 나한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 피해가 있어. 나한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분심이 결과 나왔으면은 분심에서 예를 들어서 100대 0. 내가 100대 0으로 나왔다. 또는 80대 20이 나왔다. 거기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 가면은 그러면 1심에서 무조건 기각한다는 말을 한두 달 전부터 지침이 내려왔다? 와, 정말이에요? 즉 분심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분심위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 가면 무조건 법원에서는 기각한다? 즉 분심위 결정 그대로 따른다? 그런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나요?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난리납니다. 세상 뒤집어집니다. 택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나요? 보험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보험사에서는 분심위 결정 내리면은 소액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소송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법원에서 그런 게 내려갔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법부 중에 소액사건 판사들은 전부 다 분심위에 부속기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만 분심위 같은 것이 분심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소송으로 가죠. 그럼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 가면 판사가 바로 판결을 안 해요. 바로 판결하는 경우도 그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조정에 해부합니다. 조정에 해부하면 변호사들이 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들이. 그런 변호사들이 분심에서 1차하고 2차하고 2번이나 했는데 아유 변호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했을까. 그 변호사분들 교통사고 많이 하는 분들인데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걸 뒤집으면 되겠어?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심이 거쳤던 것은 분심이 결과 분심에서 80대 20이면은 법원의 조정 80대 20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보험사가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나왔잖아. 그게 판결이라고 거짓말해요. 판결이 아니고 조정이에요, 조정. 강제 조정이에요. 그건 그냥 한번 걸르는 거예요. 한번 걸러갖고 거기서 이의하면은 그럼 그때 판사가 봅니다. 판사가 재판기를 열어갖고 원고 피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하죠. 근데 판결할 때 판사들이 소액사건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근데 분심이 결정 그대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했는데 뭘 또 이런 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록 잘 안 보고 바쁘니까 영상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그 서류만 보고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분심위원들하고 분심위 변호사들하고 같은 생각에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분심이 80대 20인데 법원가 100대 0 나오는 판결이 얼마든지 있죠. 판사가 제대로만 기록을 보면 100대 0 나와야죠. 그래서 분심위에서 80대 20 나왔다.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 갔다. 그럼 무조건 기각이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보험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딱 다른 분들 계십니까? 이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갖고 그럼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자동차 사고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까지가 소액 사건이에요. 3천만 원까지 구상권 샀고 대한민국 사법부 필요 없죠. 전부 다 분심이 가야죠. 그럼 분심에 계신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판사가 해야 될 거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럼 국가가 월급 줘야죠. 보험사가 월급 주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분심이 올릴 때 소심이는 5만 원 낸대요. 비용을. 재심이는 그 신청 비용이 10만 원이래요. 그거 갖고 그 변호사들 수당 주는 겁니다. 한 건당 2만 원이래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300건씩 한대요. 그 분심이 변호사분들이. 300건 많은 분들 좀 더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갖고 사무실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심이 변호사 한번 들어가면은 임기가 2년인가 그렇다는데요. 그 다음에 잘리지 않으려고 분심에다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진장 열심히 해야 돼요. 분심에 미움받으면 안 돼요. 분심에서 한문철 변호사 의견대로 막 하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잘리겠죠. 그러니까 분심에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그거 얼마나 딱 고정적으로 2년 동안 나오잖아요. 분심이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보험사가 주는 건 아닙니다. 분심이 신청하면서 분쟁조정 신청하면서 분쟁심의 신청하면서 신청 비용을 보험사가 내면은 그 손부옆에 사무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관리도 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분심이 변호사들한테 수당으로 건당 2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소심인은 한 분이 하기도 하고 두 분이 하기도 하죠. 또 재심인은 네 분이 하죠. 그래 재심인은 10만 원 내야 네 분한테 2만 원씩 네 분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소심인은 한 분 하면 2만 원, 두 분 하면 4만 원. 그 나머지는 또 이제 거기 사무국 운영비로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확한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담당자가 설명이 아주 친절했지만 일단 분심이 올라갔다가 분심에서 결정 내리면 소송 가봐도 소용없다. 1심에서는 무조건 기각이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어느 보험사인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더라도 여러분들 발표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요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3024회 이건 뭐냐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밟았는데 뒤에 차 부딪힌 그 사건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오랫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분심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 끊고 요거 3024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